안녕하세요. 오늘도 차곡차곡입니다. 우리 차곡이 분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와 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들 보면 어떻게 말을 하세요? 와, 오랜만이다. 우리 차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차 한잔에 차는 어떤 차를 의미를 할까요? 차라고 하는 거는요, 학문적으로 차나무에 자란 싹과 잎으로 만든 것만 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나무에 자라지 않은 차, 캐모마일, 페퍼민트, 자몽차, 대추차 같은 경우에는요, 차라고 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대용차, 티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나무에 자란 싹과 잎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나무의 진짜 이름은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동백나무과의 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차나무에서 몇 가지 차를 큰 범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번 3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가 앞에 이렇게 힌트를 놓아뒀거든요. 바로 6가지 차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차, 두 번째, 녹차, 세 번째, 황차, 네 번째, 청차인데요. 이 청차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우롱차입니다. 그리고 홍차, 그리고 흑차가 있는데요. 이 흑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보이차도 이 흑차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나무에서요, 6가지 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큰 범주로 학문적으로 차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다? 바로 대용차, 티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하동에 가서 차나무 한 그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차나무를 저희 집 정원에 심었어요. 그러면 차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겠죠. 자라면은 한 주먹은 백차를 만들고, 한 주먹은 우롱차를 만들고, 한 주먹은 홍차를 만들고, 한 주먹은 흑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녹차나무 따로 있을 거야, 홍차나무 따로 있을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차나무에서 6가지 차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저녁에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샀어요. 이 돼지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되겠죠? 맞아요. 아니면은 돼지고기를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뭐가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육, 보쌈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차나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6대의 다류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대의 다류로 나누는 아주 가장 큰 차이, 제다 방법, 가공 방법이 있는데요. 별표 한번 쳐주세요. 바로 산화입니다. 이 산화에 따라서요, 6대의 다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산화라는 단어,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지만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나 바나나 오래 놔두면 색깔이 변하는 그 갈변하는 과정을 산화라고 아시면은 훨씬 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화에 따라서요, 6대의 다류로 나뉘실 수가 있고, 산화 정도에 따라서 차의 수색과 향과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6대의 다류를 나누는 기준인 산화도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차, 녹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녹차 같은 경우에는요, 비산화차라고 해서 산화도가 0%입니다. 산화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사과나 바나나 오래 놔두면 색깔이 갈변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감자 같은 경우에도 반 쪼개서 가만히 며칠 놔두면요, 색깔이 검정 색깔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자도 갈변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휴게소에 파는 알감자는 오래 놔둬도 색깔이 갈변하던가요? 갈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우리 휴게소에 파는 알감자는요, 막 열을 가했잖아요. 색깔이 변하게 만드는 이 산화 효소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비산화차라고 해서 산화도가 0%인데요. 이 산화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산화 효소를
억제시키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녹차를 만드는 이 열을 가하는 과정을 차의 제다 과정의 이름으로 바로 살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살청에는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초청 방식이라고 해서요, 큰 솥에다가 찻잎을 따서 엄청 뜨겁게 덮습니다. 바로 찻잎이 아까 보듯이 갈변하지 않도록, 산화하지 않도록 열을 가해서 이렇게 큰 솥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를 초청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증청이랑 방식인데요. 이 증청이랑 방식은요, 찻잎을 찝니다. 쪄서 열을 가하는 게 증청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요, 초청 방식, 보통은 큰 솥에다가 차를 덮어서 훨씬 더 차가 구수한 맛의 녹차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증청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서 많이 해요. 이 증청 방식 같은 경우로 녹차를 만들면은요, 살짝 녹차에 약간 해조류의 맛이 느껴집니다. 살청의 방식 두 가지의 방식에 따라 녹차의 향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정말 재밌지 않나요? 녹차는 산화도가 0%인 비산화차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차를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녹차는 바로 유간가편이라는 바로 중국 명차 녹차입니다. 유간가편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초청 방식으로 만든 차라서요, 차가 고소하면서도 되게 산뜻한 맛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제가 방금 마셔본 녹차는 유간가편이란 녹차를 마셔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차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차는요, 바로 백차입니다. 백차는요, 산화도가 10%인 차로 약산화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차는요, 중국 푸젠성에서 유래한 차로 차와 싹을 덮거나 비비지 않고 시들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차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백호 은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백호 은침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차를 덮거나 보시면은 비비지 않아서 보시면은 이 차의 지금 싹 부분인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백호 은침 이름부터 되게 멋지지 않나요? 이 이름의 뜻을 설명드리면은요, 백색 호랑이의 털 그리고 은색 바늘 같아 해서 백호 은침이라고 불려져입니다. 백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채엽 시기나 조금의 제다 과정에 따라서 백호 은침, 백모단, 수미, 복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백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백차편만 따로 준비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셔볼 차는 백호 은침이라는 차입니다. 이 백호 은침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요, 이 차 안에 아마 지금 영상에는 아마 안 찍히실 거예요. 보시면은요, 막 약간 털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선생님 이거 먼지 아니에요 하는데 먼지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보시면은 차에 싹의 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마실 때 훨씬 더 목 넘김이 저는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백호 은침입니다. 벌써부터 차의 향이 너무 좋아요. 백호 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맛이 정말 은은하고 되게 은하수를 마시는 기분처럼 정말 부드럽고 그 안에 되게 부드러움과 은은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향과 맛이 되게 연한데요. 그래서 백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식들과 함께 마시는 것보다 백차 그대로 한번 마셔보면은 백차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항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차 같은 경우에는요, 경산화차라고 해서 30%의 산화도가 있습니다. 이 황차는요, 아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쉽게 보실 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황차를 파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항차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황차에는요, 이 제다 과정 중에서 민항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민항이란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고 하면은 종이나 천에 찻잎을 싸서
오븐 같은 기계에 일정한 온도를 놔둡니다. 그러면은요, 이 찻잎에서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요, 새로운 향과 맛을 느껴지게 하는데요. 황차는 수확 기간이 짧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민항이란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황차는 시중에 조금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황차 같은 경우에는요, 군산 음침과 각산 항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요, 또 우리나라에서 귀한 항차를 준비를 했어요. 혹시 맨 처음에 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김해에 어떤 차가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김해 장군차가 있는데요. 이 김해 장군차 중에서 오늘 귀하게 구한 바로 김해 장군차 황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지금 황차고 산화도가 30% 정도 됐고요. 민항이라는 아까 종이와 천에 바로 이 찻잎을 싸서 일정한 온도를 놔둬서 찻잎의 새로운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차들과 다르게 또 새로운 맛과 향미가 느껴지는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장군차, 황차 같은 경우에는요, 딱 맛을 마셨을 때는 군밤 같은 맛이 나요. 되게 군밤처럼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납니다. 군밤의 향이 느껴지는 바로 장군차 황차를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군산 은침이나 중국의 명차인 각산 황하가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요, 우리나라 김해의 장군차 황차도 유명하니까 군밤 맛이 나는 정말 맛있는 또 장군차 황차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차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청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러분의 익숙한 우롱차라고도 하는데요. 청차는요, 산화도가 30%에서 70% 매우 넓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 녹차는 산화도가 0%, 백차는 10%, 황차는 30%인데 우롱차는 30%, 70%. 아주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롱차는 반산화차라고도 하는데요. 이 우롱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롱차가 만들어지게 된 또 재미난 유래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명나라 말기 때 중국에 녹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우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우롱이란 사람이 녹차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찻잎을 땁니다. 찻잎을 따서 빨리, 아까 우리 녹차를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열을 가하는 그 살청 과정을 하러 가야 되는데 녹찻잎을 따고 빤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눈을 뜨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찻잎을 들고 빨리 이제 녹차를 만들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 하룻밤 자고 난 사이에 그 찻잎이 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화가 된 차를 녹차 과정으로 이렇게 살청을 했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졌는데 맛과 향이 특이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우롱차라는 또 재미난 설이 있습니다. 이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요, 산화도에 따라서 녹차에 가까운 우롱차가 있고요, 홍차에 가까운 우롱차가 있습니다. 사과나 바나나도 짧게 놔둔 사과 바나나랑 또 길게 놔둔 거랑 발견하는 산화가 다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롱차 같은 경우에도요, 산화도가 짧은 거는 보시면은 이게 가까운 녹차에 가까운 우롱차고요, 산화도가 긴 건 어떨까요? 색깔이 검정 색깔로 보이는 바로 홍차에 가까운 우롱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셔볼 차도 이게 철간음이란 차인데요. 이 철간음에 보시면은 밑에 농향이란 글씨가 보이세요? 이 농향이란 글씨는 홍차에 가까운 차이고요. 또 보시면은 가끔씩 우롱차 밑에 청향이라고 적힌 게 있을 겁니다. 청향이라고 적힌 차는 녹차에 가까운 차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맛과 향이 정말 좋기도 하는데요. 그건 또 특별한 제다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황차에는 재미난 민항이란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롱차에는요 주청이라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 주청이란 과정은요, 대나무나 채반에 찻잎을 넣고요 막 흔듭니다. 그러면은 찻잎이요 상처를 입어서 세포막이 터지면서요, 또 거기서 또 산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또 특별한 향과 맛이 있게 만드는 과정을 또 주청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 준비한 차는요, 우롱차 중에서 방금 보여드린
철간음이라는 차입니다. 이 철간음이란 차는요, 보면은요, 다른 찻잎들과 다르게 찻잎이 뭔가 동글동글하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 철간음에도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중국의 황제가 철간음을 딱 봤을 때 원래 이름이 철간음이 아니었대요. 황제가 딱 철간음을 보고 와, 생긴 거는 철구슬처럼 되게 단단하고 무겁게 생겼는데 맛은 간센보살님 마음 같은 맛이구나 해서 철간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중국 황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롱차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농향, 바로 홍차에 가까운 바로 철간음을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우롱차는요, 6대 다류 중에서 또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아지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이유가 우롱차는 어떤 가양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요, 특유의 그 꽃향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마신 이 철간음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요,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느껴지는 차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철간음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5번째 차는 우리 정말 익숙한 홍차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많이 마실까요? 커피를 많이 마실까요? 놀라지 마세요. 커피와 콜라를 합친 것보다 홍차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마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나 콜라를 많이 먹다 보니까 홍차가 덜 먹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요, 인도, 러시아, 유럽, 다양한 나라에서 이 홍차를 즐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차 1위가 바로 홍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차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산화차라고 해서 산화도가 무려 90% 이상 돼서 색깔이 검정 색깔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홍차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로 블랙티라고 하는데요. 홍차는 완전 산화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 떫은 맛이 빨리 추출이 돼서 떫은 맛이 조금 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들에 비해 제다 과정 중에서 살청을 하지 않고 유념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까 살청은 뭐라고 했죠? 복습하는 시간으로, 살청은 아까 녹차를 만들 때 한번 얘기를 들었죠. 찻잎에다가 열을 가해서 산화 과정을 막는 과정을 살청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차는 그 살청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화 요소가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유념 과정을 또 거치는데요. 유념이란 과정이 뭐냐고 하면은 찻잎을 비비거나 주물러서 찻잎의 세포막을 터져서 훨씬 더 산화가 빨리 되게 만드는 과정을 유념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도가 높은 차가 바로 홍차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색깔이 없대요. 정말 산화도가 높은 차가 같죠. 여기 홍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홍차는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인 바로 우바 홍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리랑카 홍차인 우바 홍차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지금 산화도가 높은 이 우바 홍차를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바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마셨을 때는 이 우바의 맛은 약간 몰트 향이라고 해서 약간 엿기름, 진한 맛이 느껴지고요. 딱 봐도 진해 보이죠?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떫은 맛이 있지만은 또 되게 꿀향과 또 몰트 향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차는요, 바로 흑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보이차가 이 흑차 안에 들어있고요. 흑차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차들과 좀 다릅니다. 왜냐고 하면은 앞에 있는 차들은 아까 산화와 아주 큰 관련이 있었어요. 녹차는 산화도가 0%, 그리고 우리 우롱차는 반산화차, 그리고 홍차는 완전 산화차라 해서 산화도가 90% 이상 된다고 했는데, 흑차는요, 산화보다는 발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효차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미생물에 의해서 바로 발효가 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를 하다 보면은 찻잎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또 그 특별한 맛이 느껴져서 또 흑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흑차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차와 숙차로도 나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흑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셔볼 흑차는요, 숙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세요.
색깔부터가 정말 흑차처럼 색깔이 흑색깔이지 않나요? 흑차는요, 향부터 약간 쿰쿰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이 흑차만의 특유의 향과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차, 지금 제가 먹은 거는 보이숙차인데요. 이 보이숙차의 맛은 이 쿰쿰한 향과 맛뿐만 아니라 약간 흙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흙맛이 막 거부감 드는 흙맛이 아니라 조금 부드럽고 편안한 흙향기가 나면서 좀 건강한 맛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대 다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하나하나 솔직히 이 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실 하나의 차 설명드리는 거는 1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차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차 하나하나에다가 조금 더 깊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더 재밌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학문적으로 캐모마일은 차인가요? 아니죠. 대용차, 티젠입니다. 차라고 하는 거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동백나무과 학명의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걸 차라고 하고요. 그 차나무는 큰 범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6대 다류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6대 다류의 가장 큰 나누는 기준은 바로 산화라고 말씀드렸고, 녹차는 산화도 0%, 비산화차, 그리고 백차는 산화도 10%, 약산화차, 황차는 산화도 30%, 경산화차, 그리고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요, 반산화차로 30%에 70% 넓은 범위라고 했죠. 홍차는 우리 완전 산화차라고 해서 산화도가 무려 90%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흑차는 산화보다는 발효와 관련된 후발효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습까지 완벽하게 또 이제 아셨으니까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번에도 차와 관련된 유익한 부분들 많이 설명드리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차곡차곡에 댓글 주시면은 또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차곡차곡이었습니다.